여러분, 막걸리에 이것을 넣는 순간 평범한 술이 활력주로 변한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냥 막걸리가 아닙니다. 장 건강을 돕고 피로를 풀며 무엇보다 남성 활력까지 깨워주는 특별한 조합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의사로서 실제 연구와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그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학과 남성 활력 분야를 20년 넘게 연구해온 한의학 박사 김정희 원장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술을 즐기지만 다음날 피로가 더 심해지고 예전 같지 않은 활력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실제로 65세 박휘수님도 하루 피로를 풀기 위해 마시던 술 때문에 오히려 활력이 떨어져 걱정하고 계셨죠. 그때 제가 막걸리에 이것을 넣어 드셔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바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역시 몸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활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활력 루틴을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막걸리는 밥이자 보약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며 농사일을 마친 농부들이 저녁이면 막걸리 한 사발을 찾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밥보다 더 든든한 영양과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는 힘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예전 어르신들은 막걸리를 단순한 술이 아니라 몸을 북돋아주는 활력제로 여겼습니다. 옛문헌에서도 막걸리는 몸을 덮이고 기운을 돋운다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걸리 속에는 어떤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막걸리는 쌀과 누룩으로 빚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산균이 생성됩니다. 이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늘려 소화를 돕습니다. 즉, 장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은 곧 활력의 기초가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막걸리에는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합니다. 밥을 먹어도 피곤한 분들은 비타민 B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막걸리 속 비타민이 자연스럽게 이를 보충해 피로 회복과 신경 근육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쌀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잘게 분해되어 몸에 바로 흡수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변합니다. 아미노산은 근육, 호르몬, 그리고 성기능과 직결되는 핵심 성분입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폴리페놀과 유기산은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늦추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처럼 조상들이 막걸리를 보약처럼 여긴 데에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단 하나를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은 인삼을 쪄서 건조한 것으로 수백 년 동안 한의학에서 가장 귀한 보양 재료로 여겨졌습니다. 예로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올랐으며 피로가 쌓이면 인삼을 찾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체력과 정력을 지켜주는 약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홍삼일까요? 홍삼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피가 잘 돌면 산소와 영양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고 특히 남성 활력과 관련된 부위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체력이 떨어질 때 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회복 속도와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민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2002년 국제학술지 BJU 인터내셔널에 게재된 임상연구에서는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8주간 홍삼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발기 기능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성적 만족도 역시 뚜렷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다른 연구들에서도 홍삼이 정자의 수와 운동성을 높여 남성 생식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삼은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발효 성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막걸리와 홍삼이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앞서 설명드린 막걸리 속 유산균과 유기산은 홍삼 사포닌의 체내 이용률을 높여줍니다. 즉, 막걸리 한 잔에 홍삼즙을 더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술이 아니라 남성 활력을 깨우는 천연 활력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홍삼 사포닌은 원래 체내 흡수율이 낮다는 점이 단점이었지만 막걸리의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이 이 성분을 더 작은 활성 형태로 분해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홍삼의 사포닌이 혈류를 확장시켜 산소와 영양 공급을 늘려준다면 막걸리 속 비타민 B군은 그 에너지를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미노산은 근육의 재료가 되고 홍삼의 항산화 성분은 손상된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진료실에서는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려워 고민하는 분들께 막걸리 플러스 홍삼 루틴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7세 김태현님은 은퇴 후 갑작스러운 일상 변화로 만성 피로와 체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걸리와 홍삼 루틴을 3주간 실천한 결과 오후에도 졸음이 사라지고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할 에너지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5세 이한수님은 관절염으로 활동량이 줄고 우울감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한 달간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후 몸이 한결 가벼워져 다시 텃밭을 가꾸고 손자들과 놀아줄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63세 박민수님은 은퇴 이후 부부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함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막걸리와 홍삼 루틴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가벼워졌고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예전의 유머와 활기가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활력은 단순한 피로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웃음을 되찾고 다시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조합을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막걸리와 홍삼의 시너지 효과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직접 안내드리는 실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막걸리와 홍삼 모두 좋은 성분이 많지만 막걸리에는 기본적으로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권장량은 막걸리 200ml, 작은 사발 한 잔, 그리고 홍삼즙 10에서 20ml, 한 포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홍삼 사포닌의 흡수율을 높이면서 막걸리 속 비타민과 유산균의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잔이 좋으면 2잔, 3잔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음하면 알코올의 피로감이 오히려 앞서고 홍삼의 효과도 희석됩니다. 핵심은 하루 한 잔, 꾸준히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섭취 시간은 저녁 식사 후입니다. 그 이유는 막걸리의 유산균과 홍삼의 사포닌이 장에서 흡수되려면 어느 정도 음식이 있는 상태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술을 마시면 위와 간의 부담이 크지만 식후에 소량 즐기면 오히려 소화를 돕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에 마시면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 너무 늦은 시간보다는 저녁 식사 후 1~2시간 사이가 가장 적절합니다. 먼저 막걸리 200ml를 잔에 따르고 그 안에 홍삼즙 한 포를 그대로 부어 잘 섞어줍니다. 기호에 따라 꿀 반 스푼을 넣으면 맛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만들면 막걸리의 새콤한 산미와 홍삼의 은은한 쌉싸름함이 조화를 이루며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부담 없는 맛이 됩니다. 특히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홍삼의 향 덕분에 막걸리의 특유한 맛이 한결 부드럽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막걸리와 홍삼 조합은 하루 이틀 마신다고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대신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체력이 안정되고 아침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차라리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라. 막걸리 한 잔에 홍삼즙을 넣는 단순한 습관이 피로 회복뿐 아니라 혈류 개선, 면역력 강화,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천 루틴은 간단합니다. 키캡일 저녁 식사 후 막걸리 한 잔을 준비한다. 키캡이 홍삼즙 한 포를 넣고 잘 저어준다. 키캡 3꿀 반 스푼을 더해 맛을 맞춘다. 키캡 사아내나 가족과 함께 건강을 기원하며 건배한다. 키캡 5 하루 한 잔씩 2주간 꾸준히 이어간다. 다만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개인 맞춤 루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다르듯 막걸리와 홍삼 루틴 역시 체질에 맞게 조절해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한의학을 연구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만병통치약은 없다.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체질을 파악하고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간단한 자가 체질 진단 열체질의 특징. 손발이 따뜻하고 찬 음식을 좋아한다. 얼굴이 자주 붉고 변비가 있다. 잠들기 어렵고 목소리가 크며 성격이 급하다. 냉체질의 특징. 손발이 차고 따뜻한 음식을 선호한다. 얼굴이 창백하고 설사를 자주 한다. 잠이 많고 목소리가 작으며 성격이 차분하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체질별 맞춤 조절법 열체질 시니어의 경우 홍삼은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매일보다는 이틀에 한 번, 반포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막걸리는 180ml 정도가 적당하며 여기에 오미자즙 한 스푼을 더하면 체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냉체질 시니어의 경우 홍삼은 매일 한 포, 때로는 한 포 반까지도 괜찮습니다. 막걸리는 200ml 정도의 생강즙 몇 방울을 더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마시면 좋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위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조절법 60세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위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버전으로 조절하세요. 소화 촉진 버전, 막걸리 150ml에 홍삼즙 반포, 매실액 1티스푼을 넣습니다. 매실의 신맛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양을 줄여 위 부담을 덜어줍니다. 위 보호 버전, 막걸리 대신 무알코올 식혜 200ml에 홍삼즙 한 포와 꿀 한 스푼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코올 없이도 발효 성분의 효과를 얻으면서 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고혈압 환자 주의사항. 고혈압 환자는 홍삼즙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을 피하려면 섭취 시간을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한다면 막걸리와 홍삼의 조합은 몸에 부담 없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 루틴이 됩니다. 당뇨 환자는 막걸리 대신 무가당 요거트를 사용하고 꿀 대신 스테비아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당 수치를 자주 확인하며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알코올을 완전히 피하고 발효 음료에 홍삼즙을 섞는 방식으로 대체하십시오. 수치가 안정된 후에만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뜻한 계절인 봄과 여름에는 홍삼의 양을 약 10% 정도 줄이고 막걸리에 오미자즙이나 모과즙을 더해 열을 내려주는 효과를 높이세요. 특히 여름에는 냉장 보관 후 차게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반대로 가을과 겨울처럼 추운 계절에는 홍삼 양을 조금 늘리고 계피나 생강을 함께 넣어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때 미지근하게 마시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건강 관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반응을 살피고 체질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막걸리와 홍삼이라는 기본 틀은 같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보양법이라도 과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막걸리와 홍삼도 예외가 아닙니다.
막걸리는 건강에 이로운 발효 음료이지만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장량을 초과하면 간과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장점보다 단점이 커집니다.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홍삼은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알코올은 약효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상담 후 소량부터 시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열이 많은 체질,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매일이 아니라 격일로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삼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홍삼은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6년근 제품, 가능하다면 인증된 농축액이나 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걸리는 첨가물이 적고 생막걸리 형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값이 저렴한 제품일수록 감미료나 합성 첨가물이 많아 오히려 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에 막걸리를 마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위와 간에 부담을 주고 홍삼의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섭취 시점입니다. 이 루틴을 2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이어가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에 맞지 않거나 불편감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술도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즐길 때만 진짜 활력이 됩니다. 막걸리와 홍삼의 조합은 단순히 건강한 한 잔이 아니라 생활 속 루틴으로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체질과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홍삼즙이 없거나 좀 더 진하게 즐기고 싶을 때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6년근 홍삼 농축액 반 티스푼을 추가해보세요. 맛은 다소 진하고 쌉싸래하지만 효과는 훨씬 강해집니다. 특히 활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막걸리와 홍삼을 단순히 섞으면 쓴맛이 강할 수 있지만 여기에 꿀 반 스푼을 넣으면 맛이 훨씬 부드럽고 마시기 편해집니다. 대추즙 한 스푼을 더하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술이 아닌 마치 한방차처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가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막걸리를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나 위가 약하거나 알코올을 피해야 하는 분들은 시중의 무알코올 막걸리나 유산균 발효 음료 예를 들어 요거트 드링크에 홍삼즙을 섞는 방식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맛은 다소 다르지만 발효 성분과 홍삼 사포닌의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활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막걸리, 아내는 요거트에 홍삼을 섞어 마시는 방식으로 함께 실천하면 이 루틴이 부부간의 대화와 친밀감으로 이어집니다. 한 환자분은 남편은 막걸리, 저는 요거트로 마시며 서로의 잔을 채워주다 보니 오히려 부부만의 시간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건강 습관이 가정의 작은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와 홍삼 루틴은 단순히 술자리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오늘 하루 수고했어라는 말과 함께 막걸리 한 잔에 홍삼즙을 더해 건배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따뜻한 일상 의식이 됩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면서 아침 컨디션, 수면 상태, 활력 변화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불과 2주만 지나도 별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볍다 별표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 습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맞게 조절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막걸리 한 잔, 홍삼즙 한 포에 꿀, 대추, 계피를 더할 수도 있고 혹은 무알콜 음료로 바꾸거나 부부가 함께하는 루틴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응용법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은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바뀔 것입니다. 막걸리와 홍삼 조합을 소개하면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막걸리는 분명 술입니다.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음은 해롭습니다. 그러나 하루 200ml, 즉 작은 사발 한 잔 정도의 막걸리는 오히려 발효 성분, 비타민, 아미노산이 체내 대사를 돕습니다. 특히 홍삼을 함께 넣으면 알코올로 인한 피로감을 완화하고 혈류 개선 효과를 더해줍니다. 즉, 술을 마시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알코올에 민감하거나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무알콜 막걸리나 발효 음료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삼이 혈압을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홍삼은 혈압을 높이기보다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물론 개인 체질에 따라 일시적인 혈압 변화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홍삼이 혈압 안정화와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질에 맞게 조절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와 홍삼의 조합은 흔히 남성 활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여성분들에게도 충분히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은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홍삼은 피로 회복과 호르몬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는 여성의 경우 홍삼은 체력 유지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임신 중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술을 전혀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무알코올 막걸리나 요거트 발효 음료에 홍삼즙을 섞어 드셔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알코올이 아니라 발효 성분과 홍삼 사포닌이 만나 생기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실제로 술을 못 드시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요거트에 홍삼을 섞어 꾸준히 섭취한 뒤 활력을 되찾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 2주에서 4주 사이의 변화를 체감했다고 하시는데요. 아침에 몸이 가볍고 피로가 덜하며 부부관계나 대화에서도 활력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번에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하루 한 잔의 꾸준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걸리와 홍삼 루틴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입니다. 혹시 중간에 의문이 생기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리시고 무엇보다 적당히, 꾸준히, 체질에 맞게 라는 원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막걸리와 홍삼의 조합 어떠셨나요? 비싼 보약이나 시술이 아닌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습관입니다. 막걸리 한 잔에 홍삼즙 한 포 비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하루를 가볍게 하며 부부의 웃음과 삶의 활력까지 되찾게 해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단 2주 후에는 분명 달라진 아침을 맞이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순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 잔으로 실천해 보시고 댓글에 오늘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저와 함께 이 활력 루틴을 이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평생의 활력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신이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지혜와 실천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을 응원합니다.